주산년 미분양 10만호 이상 추정, 건설, 제2금융권이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라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지금 신문하고 언론을 비롯한 뉴스에서는 지금 분위기 잘 타고 있잖아요. 지금 상승세로 올라갔다. 조금 있으면 엄청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예?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신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또 끝의 내용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침체,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보다 더 많은 10만 호가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물량들이 진짜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들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은 요즘 좀 분위기를 타서 그렇다, 괜찮다, 이런 내용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미분양 장기화는 곧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산연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한 구조조정 리츠가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런 거를 구조조정 리츠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읽어드린 게 일주일 전 내용이에요. 이때만 해도 10만 호 미분양이 지금 닥치고 있어서 제2금융권을 비롯해 건설회사가 연쇄 부도 우려가 된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번 주부터는 주산년 7월에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 상승 타고 있다. 이건 또 뭡니까? 에?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아주 좋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합해 수치화한 지표 100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낮은 지수일 경우 부정적인 전망이 기준보다 높을 시에는 괜찮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난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 102로 나왔다고 합니다. 전월보다 11.3. 전월달은 90 정도에 나온 모양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102로 나오면서 괜찮다. 돈을 많이 풀었잖아. 부양 정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대출 주고 이러니까 돈이 좀 풀려가지고 그랬지. 전국 7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금 현재 97.5로 전월 대비 14.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요. 집값이 올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단번에 폭락을 했다. 집값이 올라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단번에 폭락을 했다. 반등세에도 못 웃는 집주인들 누굴까요? 아파트보다는 지금 문제가 빌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 빌라로 따로 놀고요. 또 다른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반등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빌라는 반등이 없죠. 빌라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는 집값을 많이 내려야죠.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전세 준 거보다 집값들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찾아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세 주고 나면은. 판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발이죠. 집어 던져버리든가. 그럼 누가 사야 됩니까?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간 집값 계산해서 전세금도 보다도 낮게 살 수도 있다. 아파트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양극화가 그렇게 벌어지면서 심상치 않다. 집값이 올랐는데 좋았다가 말았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집값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봤죠. 큰 이 회사가 앱 회사인데 실효성은 없어요. 그래도 분위기를 또 약간 올리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집값 전망치에 대해서 하반기 더 떨어진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88% 정도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올
조사는 작년보다는 네,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반면에 아니다. 보합일 것이다. 또 반면에 뭐 약간 오를 것이다. 어떻게 오른다는 건 뭐 30% 떨어진 데서 약간 오른다는 말인가? 24억 하던 게 지금 18억, 17억 했는데 약간 오르면 다시 19억. 반등이 지금까지 조금 있지 않았을까? 30%에서 더 떨어지면 이제 40%가 가는데 추이를 좀 보지요. 자, 집들이 많이 팔려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는데 집을 팔기는 팔았는데 송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송파가 지금 거짓말이 많습니다. 미등기가 돼가지고요. 등기가 안 해가고 뭐 값이 올라진 것처럼 계약서만 갖다가 들이밀고 예 등기는 안 해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뭐 사기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예? 짜고 고스톱 치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저는 압니다 그거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집값 올리는 거 방미씨 시간 문제야. 아니 뭐 인터넷에다가 뭐 50억이라고 써놓고 뭐 몇 년 있는 거요. 아니 그거 말고 계약서 써가지고 뭐 이거 팔렸다 그러고 해놓고 다시 뭐 두세 달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계약 파기했어요. 그리고 없애버리면 돼. 그게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월세가 평균 106만 원. 와, 많이 올랐네. 미국에 비교하면 미국은 지금 뭐 제가 있는 이 집 같은 경우가 뭐 한 3,700불이다. 어우, 그럼 뭐 500만 원 넘나? LA 같은 집들은 뭐 600만 원 막 이렇게 가네요. 예. 그렇게 많이 비싸니까. 한국은 이제 월세 시대가 오면서 열세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은행에 대출 뭐 전부 우리 직원도 그렇고 보니까 뭐 어디 뭐 대출 받아가지고 예 전세는 들어가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는 들어가되 자기 돈은 이제 목돈이 안 되면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금 같은 데서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이자 아닙니까? 그 이자 주는 거죠. 주인한테 주나 은행에다 주나 복골복이다. 그래서 이제는 월세 시대 월급 3분의 1 임대료 이제 저금하기 힘들죠.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를 내고 사면은 월급은 이제 더 내려갈 수가 있지. 우리나라는 이제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월급 일본이 30년 동안 올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우리나라에서 끌끌끌끌끌 일본을 끌끌끌 할 정도로 진짜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일본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월세 시대를 맞으면서 월세 그러면 주인한테 주는 거만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은행에다가 주는 돈이나 주인한테 주는 돈이나 똑같아요. 주인은 무슨 손가락 빨고 집 삽니까? 그래서 치러야 할 거는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를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도 3년은 더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 깜깜이라 그러죠. 깜깜이. 여기서 지금 가을 겨울에 지금 여름에는 박미가 그러는데 살짝 오른다 그러는데 맞네. 그런데 이제 분위기상으로 지금 오른다 그러던데 이제 오르는 건가? 깜깜이. 그러면 전세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다시 더 많이 내렸어. 이건 뭐지? 깜깜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깜깜한 데서 나 모르게 뒤통수 맞았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가을, 겨울은 이제 추워지면서 부동산이 위축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7월 초부터 지금 거래량도 확연히 떨어지고 집도 조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곳들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